예, 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의 이승노입니다. 왜 또 시스코가 오전에 발표하고 왜 또 발표가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오랜만에 그 키스콘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스도 좀 많이 준비하고 또 세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세션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 잘 제로 트러스트 보안 쪽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제가 끝난 다음에는 저 스피커분이 아주 재밌는 세션이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스플렁크 팀에서 TDIR에 대해서 어떻게 스플렁크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세션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 제로 테스트 기반 보안 필요성. 요거는 뭐 앞에 세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망 접속 보안 강화. 앞에 세션 저도 잠깐 저쪽 세션도 듣고 이쪽 세션도 들었는데 VPN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VPN이 사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보안을 더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 부분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요구 사항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제가 사실 짠 게 아닌데 오전에 또 그 P사에서 그 내부 자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보안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그쪽은 이제 관제 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말씀 주셨고, 저희는 이제 시스코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단계별로 도입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세열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뭐 이건 하도 많이 얘기가 되고 특히 요새 AI 디지털 뭐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보안이 점점점 사실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저희가 뭐 여러 자료들이 오전에 공유가 됐습니다만 오후에도 저희도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탈로스라는 보안 그룹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보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도 그 보안 리포트를 내고 있고 올해 2024년 작년에 대한 리포트를 올해 출시를 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모든 인더스트리 대부분들이 그 보안 쪽에 뭐 랜섬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뭐 이건 글로벌 추세지만 국내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올해는 더 많은 이슈들이 뭐 통신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사라든지 뭐 저희 뭐 뉴스에 뭐 아주 크게 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병원이라든지 대학 또는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 최고치로 2024년 또 올해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MFA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MFA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여러분들 많이 뭐 핸드폰에 받으시잖아요. 계속 그 MFA 쪽에 대한 그 피싱을 유해하는 계속 공격하는 이런 서비스 이런 공격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이제 85%의 조직분들이 GTA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하시려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비를 못 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아까 세션에도 좀 얘기가 됐는데 이 크리덴셜 쪽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크리덴셜 신원 부분을 위조해서 썼다면 지금은 아예 정확한 신원 크리덴셜 자격 증명을 탈취해서 그걸 사용하는 형태로 공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시는데 사실 또 아무리 보안이 중요해도 사용자 쪽에서 불편하면 사실 도입하실 수 없는 게, 저 최근에도 뭐 내일도 사실 병원 세미나가 저희가 있는데 그 고객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최고다. 그리고 쉽게 보안을 아무리 보안 솔루션이 좋아도 도입하기 어렵다라고, 불편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간단하게 또 안전하게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쓰시다 보니까 또 사설 네트워크의 앱에 접속하거나 또 사스 앱을 쓰실 때 이게 정책도 틀려지고 편하지 않은 분리 접속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이제 재인증 쪽이 고객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제일 짜증 내시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덴티티 쪽이 좀 이슈가 계속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증 한 번으로 추가 인증 없이 계속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뭐 저도 시스코 내부에서 일을 해보면은 피시를 딱 켜고 접속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한뭐 7개, 8개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어플리케이션마다 재인증을 요구한다면 엄청나게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몇 가지 더 추가 고민할 게 필요한 게 요즘 뭐 GTNA 솔루션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게 우선 뭐 사용자에 대해서 좀 제한된 환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용자 클라이언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프린터, 또 카메라, IoT 기기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 내부 망에서는 GTA가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이게 틀려지는 경우, 그리고 모든 앱이 다 최신 앱이 되면 좋을 텐데 리거시 앱을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을 또 차등으로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시스코 유니버설 GTA라는 내용으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로 트러스트 뭐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 뭐 이 원칙은 아실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여기 두 가지 핵심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듀오라는 이제 강력한 다계층 MFA를 지원하는 인증을 지원하는 솔루션, 그래서 하나의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디지털 출입 관리소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을 통제하고 위협을 차단하는 지능형 보안 게이트웨이 서비스. 요새 업계 용어로는 이제 SSE가 되겠죠. 요거는 시스코 시큐어 액세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전 세션에서 혹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스라는 인증 그 솔루션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시스코 유니버설 GTNA, 왜 유니버설이 붙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시스코 듀오, 아까 혹시 부스에서 저희가 제가 이벤트를 좀 크게 해서 그 제품 설명은 잘 안 드시고 선물만 가져가시던데 좀 몇 분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MFA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듀오의 MFA 차이가 좀 뭐냐 궁금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은 아까 이제 그 MFA 쪽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지능화된 공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버리파이드 푸시 또 생체 인증에 대한 연동을 지원하는 MFA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용자 위치에 따라서 동적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계신 사용자, 뭐 아니면 이분들이 최근에 이따 보여드릴 텐데 위협 스코어가 뭐 이상한 비해바가 발생돼서 좀 약간 이제 스코어가 떨어졌을 때 다른 정책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또 이 그 MFA 접속을 할 때 OS 버전이라든지 백신 유무나 이런 기기 쪽에 보안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접속을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O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입하셨을 때 보안 기술 비용에서 MFA로 99.9% 공격 차단을 하고 중앙화된 신원 관리 및 기기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IT 지원 비용, 이게 클라우드 기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 비용 및 팀의 비용 감소가 되고요. 한 가지 최근에 또 말씀 많이 드리는 게 패스워드 리스 쪽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세션에도 제가 정확하게 어떤 세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쪽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라서 이걸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보안이 좀 강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듀오를 사용하시면 이 패스워드 리스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따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시스코 쪽 인플로이들은 지금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패스워드 거의 까먹어갖고 가끔 물어보면 이제 그때가 더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요. 시스코 시큐어 액세스, 뭐 가끔 이제 시스코가 SSE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시큐어 액세스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강력하게 이제 최근에 제가 뭐 레퍼런스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엔터프라이즈 고객 쪽에 큰 대기업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저희가 여러 개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합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SAC 기반으로 본사나 지사 환경에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기본적으로 두 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및 사스 사용 경우에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기능, 그래서 파이어월 기능이나 IPS, 그다음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DNS 보안, 머레어 등을 이제 지원할 수가 있고 보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카스비라 그래서 뭐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어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요. 뭐 DLP, 그리고 앞 세션에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이제 AI 쪽을 사용하시는데 생성형 AI 툴을 내부망이든 외부에서 원격 접속으로 사용하실 때 이 부분들을 사실 완전히 막을 수는 또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AI 툴들을 많이 쓰시는지 또 인사이트도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생성형 AI 툴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드레일이라고 이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특정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뭐 민감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못 나가게 유출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이제 Secure Private Acce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VPN을 대체하는 이제 GTNA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세분화된 접근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레터럴 무브먼트에 대한 보안을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코가 얘기하는 제로 트러스트는 이렇게 주요 MFA를 이용하고 IC, 아까 말씀드린 IC를 가지고 장비를 식별하고 또 시큐어 액세스를 통해서 웹이나 퍼블릭 사스 앱, 또 프라이빗 앱, 또 IoT 디바이스 앱까지 접근하는 형태로 보안을 제어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제품 설명은 사실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제품 설명 여기까지 끝내고 실제 그러면 이런 시스코 솔루션들 아니면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내부방 접속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PN 쪽이 항상 보안에 노출이 돼 있고 근데 안 쓰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 시스코를 포함해서 저희도 vulnerability 위협 이런 위협 좀 vulnerability 이슈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VPN 장비는 사실은 그 vulnerability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통신사 사례처럼 실제 VPN이 하나의 이제 여기 이제 이 중에 이제 벤더 중에 하나의 VPN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제 들어왔다고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vulnerability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취약성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하나는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랜섬웨어 쪽 관련해서 들어온 사례죠. 이거는 금융권 사례인데 여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PN 쪽의 크리덴셜,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취해서 들어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위조된 크리덴셜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탈출해서 이제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또 안 좋았던 게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보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리 네트워크에 ACL도 부재가 돼 있었고 패스워드를 여러 번 실패했을 때 락잉하는 기능도 이네이블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SSH에 서로 이제 장비 간 이동했을 때 MFA도 부재가 돼 있던 부분이 아쉬웠죠. 그래서 피해가 좀 늘어났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솔트 타입은 아마 보안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특정 국가 쪽에 이제 해킹 그룹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미국의 통신사를 대상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사실 시스코도 이 솔트 타입이라는 해커들의 해킹 그룹의 이제 타겟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한 비밀 유형을 사용하는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탈출하고 아니면 이제 SNMP라든지 타카스 플러스 뭐 레디오스 같은 경우에 장비 쪽에 들어가서 캡처를 하면은 거기에 또 아이디 패스워드 부분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낸 다음에는 이렇게 아까 레터럴 무브먼트 해서 한번 들어와서 뭐 SSH 형태로 접속을 시도하고 또 점프 호스트를 탈취해서 또 점핑 호스팅을 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하면서도 이제 중간에 또 로그도 삭제하고 로깅을 방해하고 데이터 유출을 삭제해서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안적인 이제 작업을 한 거를 이제 감추는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안 드리는 거는 뭐 우선은 꼭 시스코를 안 쓰시더라도 그 일반적인 사용자 데이터 쪽에 MFA는 많이 쓰세요. 근데 VPN 장비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이런 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MFA를 좀 적용을 하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 MFA 쪽 쓰시는 것까지 관리자 접속하실 때 MFA 쓰시는 것까지 제안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 공격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뭐 만약에 시스코 솔루션을 가신다면 시스코 아이스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듀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MFA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크레덴셜 도난이라든지 MFA를 자꾸 시도하는 그 브루투스 포싱이라든지 아니면 접속한 이후에 세션에 대한 하이제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6월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그 SELab이라는 테스트 기관에서 이 세 가지 다 100%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리포트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시는 요구 환경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가 다양하게 접속을 하시죠. 특히 이제 RTO라고 해서 리턴 투 오피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사용자들이 그 내부의 직원분들이 사무실로 복귀하시고, 근데 또 재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원격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뭐 VPN이라든지 GTNA라든지 또 내부망에서는 뭐 락을 쓰시거나 또 최근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도입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보안 정책들을 이런 솔루션, 이런 환경에서 다 같이 통합 관리하고 한 번에 일어나는 게 되게 어려우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GTNA 또는 이제 시스코가 얘기하는 유니버설 GTA로 가신다면 우선은 사실 이게 한 번에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에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진도를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제일 이제 고객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유저 단말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바꾸시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단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포괄적인 공통의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이제 목표를 세우시고, 처음에 이제 기존의 VPN은 사실 좀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한 번 뚫리면 얘는 사실 보안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냥 길 열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VPN 애저 서비스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VPN 애저 서비스로 가시면은 그 애저 서비스 형태로 IPS라든지 파이어월 같은 기능들을 계속 넣을 수가 있죠. 뭐 DLP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패치라든지 관리를 직접 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장점도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또 중간 단계로 이제 GTNA로 가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격 사용자가 최소 권한 접근으로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게, 최소 권한으로 접근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시스코가 얘기하는 유니버설 GTNA, 이게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 일반 PC나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Things, IoT 디바이스라든지 카메라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내부망이 됐든 외부망이 됐든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뭐 비교 참고하시라고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VPN 쓰실 때 뭐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뭐 작품 제어라든지 연결 구조는 신뢰 모드에서 GTNA로 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하드카피 자료가 아마 공유가 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VPN 애저 서비스를 써야 되느냐, 뭐 기한 같은 거 내부적으로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뭐 하드웨어 패치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클라우드 다 못 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최근에 N2SF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 공공 쪽에도 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클라우드 쪽에 이제 길이 좀 열렸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VPN 애저 서비스로 되게 되면은 우선은 VPN 자체는 GTNA의 마이그레이션 패스 자체가 없고, 두 번째 이제 하드웨어 패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나 IPS 같은 고급 기능, 보안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시스코 솔루션에 조금 제한된 얘기긴 한데요. DEM 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VPN 클라이언트 쪽에, 저희는 이제 예전에 혹시 시스코 VPN 쓰셨던 분들은 애니커넥트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름이 바뀌어서 시스코 시큐어 클라이언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우젠드 아이즈, 오전에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모듈을 기본적으로 내장시켜서 사우젠드 아이즈하고 연동을 시키시면은 VPN 같은 경우는 사실 VPN 연결을 하시면은 밑에 언더레이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비 맥케지 그냥 바로 원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 경로가 어떻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DEN 기능을 통해서 이게 우리 내부방의 어플리케이션 문제지 아니면 중간 경로의 어떤 인터넷 경로 또는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사스 쪽에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이제 GTNA로 하면은 사실 아까 그 VPN 애저 서비스에서 조금 더 나가서 사용자별, 어플리케이션 별 세분화된 억세스 정책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요거는 사실 다른 벤더도 다 지원합니다. 뭐 사실 시스코가 별 잘났다고 할 건 없는데, 그 두 번째 거 또 보이지 않는 종작, 이제 그 VPN은 제일 문제가 IP나 DNS 허리 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해커들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데 GTN에는 이게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시스코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 GTN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다 지원하는데, 만약에 시스코 쪽의 GTNA 솔루션 쪽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마지막 제가 진하게 칠한 부분, 보안과 성능을 향상하는 위한 차세대 프로토콜 킥을 말씀드리는데요. 킥이 이제 뭐 한번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UDP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기존에 보통 IPsec이나 SSL 같은 경우에 이제 TLS 443을 동작해서 TCP 핸드쉐이킹을 쓰기 때문에 딜레이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VPN을 예전에 쓰시다가 난 VPN 쓰니까 너무 느려서 못 쓰겠어. 아니면은 뭐 이동 환경 뭐 KTX를 타신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와이파이가 비행기에서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쓰시는데 VPN 연결해서 늦어서 못 쓰겠다 하실 때 사실은 퀵이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코의 차별성, 시스코 GTNA, 유니버설 GTNA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또 보시면 이렇게 외부망하고 내부망 사용자들이 이동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통일해서 일어나는 게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큐어 액세스 이제 SSL을 쓰시던 시스코 파이어, 내부의 이제 파이어를 온프레임 환경에서 쓰시던 사용자가 어떤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냥 SSL 통해서 내부 리소스 커넥트를 통해서 내부망에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 클라우드 거쳐서 클라우드 보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태로 쓰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프라이빗 그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는 놈은 우리 그 SSA를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경로는 거치지만 보안 정책은 저희가 포스트 플래시 이네스머저 GT 그 제로 트러스트 프록시를 이용해서 아예 그 시스코 파이어 쪽으로, 그러니까 내부망 쪽의 파이어 쪽으로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업계 최초로 지원하는 기능이고 저희가 지금 베타 기능은 나왔고요. 곧 정식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GTN의 유니버설 GTN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아까 이제 한번 액세스 됐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신원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람이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는지 계속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요. 여기 시큐어 액세스 여기 기능에 보시면 이것도 저희가 베타로 지금 나와 있고 곧 그 정식 버전 지원할 텐데 이렇게 그 신뢰 수준을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위협 행위를 비헤이버가 이상한 비헤이버가 나온다면 스코어를 떨어뜨려서 거기에 맞게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더 강력한 정책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능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망 환경에 아니면 우리 보안 환경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시스코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GTNA를 어떻게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상하게 저희가 우연하게 그 P사에서도 똑같이 이제 내부망 얘기를 하시던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85,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협력업체까지 치면 128,000, 그러니까 협력업체 쪽은 128,000명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분명되고 라우터가 5,600개, 랜스지가 7,600개, 서버는 11,000개. 그래서 뭐 엄청난 네트워크이고요. 사실 이제 시스코가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보안 해커들이 항상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몇 번 보안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막 메일이 오고 하는데 항상 IT 팀이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이제 보안도 강화하는데 또 이 많은 인력, 저희가 지금 그 국가 80개에서 저희 지사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시죠. 이분들이 이제 IT 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 IT 쪽에서는 이제 복잡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아시겠지만 뭐 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인력을 계속 늘릴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IT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풀에서 어떻게 이제 최대한적으로 쉽게 IT 관리를 할 건지가 하나의 목표고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뭐 비즈니스 민첩성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도 예측 가능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위협 탐지와 대응 부분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솔루션, 그러니까 하나의 보안 장비 하나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토탈 솔루션으로 가는 형태,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빨리 적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 쪽은 어플리케이션 이제 저희가 이제 팝 서비스를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접근하는 부분들이 사용자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가 접속을 해도 본사에서 접속을 하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어떤 뭐 어려움 없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디서나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표를 가지고 GTNA 전환 하나의 여정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저희는 이제 VPN 애저 서비스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드웨어 VPN은 다 없앴고 그 임직원 사용자들 저도 이제 VPN 접속할 때 사실 이제 그 어디에 접속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접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적용으로 이제 완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GTN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GTN 얘기를 하지만 시스코도 엄청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100% 완벽하게 GTN을 다 전환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서 이제 GTN의 프록시를 가고 있고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특정 사용자들을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뭐 AI 요즘 많이 나오는데 AI 쪽을 뭐 저희 이제 보안 솔루션 자체가 다 AI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고 통합 호스트나 뭐 XDR이나 뭐 스프렁크 같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 뭐 뒤에 세션에서 나올 텐데 뭐 TDIR 같은 기능들을 더 대응 능력을 보안 사고 대응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내부 IT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포인트라고 해서 그냥 IPS 뭐 파이어 이런 걸 이제 별도로 하드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뭐 파이어 애저 서비스, VPN 애저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코 시큐어 액세스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게 다 장점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조금 클라우드 전환하면 이제 문제되는 원인 포인트를 찾는다든지 트러블 슈팅 하기가 좀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객들이 사용하실 때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트래픽 경로에서 어떤 부분에 좀 딜레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계속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SS를 사용했을 때 제가 지금 행사장에서 VPN을 사용하게 되면은 VPN 애저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고 파이어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망은 이제 루스 커넥트라는 이제 내부 서비스를 통해서 앱에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 사이에 기존의 이제 VPN하고 틀리게 IPS 룰이 들어가고요. 저희 이제 스노트라는 저희 아시는 뭐 잘 아시는 이제 저희 IPS 룰이 있고 9,550개가 이미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기능으로 해서 어떤 파일에 대한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 아웃사이드 DLP뿐만 아니라 인사이드 DLP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서비스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단말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워드 리스트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패스워드 거의 까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IC 포스처로 인증서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SSE로 시큐어 VPN 터널로 가게 되고요. GTA는 사실 요거는 이제 일부 쪽에 적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모듈이 돼 있으면은 쌈을 인증을 해서 그다음에 내부 사설 앱에 접속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고요. 여기는 GTA 그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까지 지금 액티브가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은 지금 GTA가 적용돼 있고 우선 내부망을 접속을 하면은 이제 저희 IC 서버를 웹으로 들어가면 이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페이지가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PT를 이용해서 SSH로 접속을 하려면은 요건 GTA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하려고 그러면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이네이블이 되고 이제 MFA를 통해서 인증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모바일 컨티뉴를 누르면은 저희 제 모바일 폰에서 푸시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MFA 이제 이네이블이 되고 제가 이제 그 모바일 폰을 통해서 푸시를 해주면은 버리피케이션 이제 요청을 하고요. 제 번호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인증이 되면은 바로 이제 SSH 접속이 되는. 그래서 패스워드를 안 물어보죠. 여기 이제 SSH에 들어가서는 이제 SSH 서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시겠죠. 이렇게 이제 접속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그 내부 단말 쪽에 보면은 이렇게 인증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없어도 이렇게 쉽게 접속이 되는 환경이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많이 검토를 하시고 계시고 저희 고객사 쪽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시려고 검토하시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잠시만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유니버설 GTA라는 그 GTA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듀오, 그다음에 시스코 시큐어 액세스, 거기 IC 솔루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 및 장치 및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VPN 애저 서비스 전환, 두 번째는 SSE.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은 뭐가 좋아지느냐?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VPN에 내장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시는 부분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아이스의 그 에이드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시스코 듀오에서 IAM이라고 직접 IAM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유출이나 관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듀오 패스워드 리스트 기능을 쓰시면은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증 듀오 패스포트라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건 제가 스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DP 관리, 여러 IDP를 쓰실 때도 저희가 이제 듀오 라우팅 룰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신규 계정 배포할 때도 셀프 서비스 일로먼트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비정상 계정 회의나 접속에 대한 관리 부분도 듀오 아이덴티티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제가 좀 빨리 세션을 달려봤는데 앞 세션도 조금 일찍 끝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VPN은 뭐 사용을 하셔야죠. 근데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VPN 쓰고 계시다면 우선은 그 취약성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능하면은 뭐 그 사용하시는 벤더의 컨택을 하셔서 아니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MFA를 좀 인앱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좀 중요한 장비 쪽에서는 MFA를 같이 뭐 시스코 듀오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NA가 100% 해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저희 자체도 시스코 IT 자체도 사실은 GTN을 도입하기 위한 여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이제 기존 그 GTA 솔루션들이 뭐 다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온프리미스 서그멘테이션이라든지 사용자 디바이스가 아닌 뭐 IoT 장비라든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스코는 사실 유니버셜 GTA라는 솔루션을 내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요 일반적인 GTA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온프리미스 사용자, 장치 사물까지 더 확장해서 보안을 지원하겠다. 이 기능들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기능들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아침에 세션 뭐 계속 세션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이제 제품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이나 위험 허용도 또 운영 목적에 맞춰서 그 사용자 고객사 환경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고 조합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실 거고 저도 사실은 이런 쪽 그 도움을 드릴 때 보시면은 어떻게 제안을 드려야 돼 고민이 많은데 우선은 뭐 간단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프리세일즈를 해드리면 되고요. 뭐 저희는 컨설팅 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시고 복잡한 구성을 또 아니면 단계적으로 좀 플랜을 짜셔야 될 때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저희 세일즈 팀 그리고 필요하시면 컨설팅 팀과 반문을 들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그 세션을 여기까지 좀 마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를 드리면은 더 재밌는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